블라디미르 푸틴의 베이징 방문은 주로 시진핑이 그를 붉은 광장에서 맞이하고 중국 어린이들이 중국과 러시아 국기를 흔드는 장면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회담의 이면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은 다극화 세계를 위한 공동작업 선언문에 서명했고, 시진핑은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국가안보 접근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공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추진하는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프로젝트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반면에 시진핑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시베리아의 힘 2 가스 프로젝트 실행을 또다시 거절했고, 무역 문제 논의조차 거부했으며 전반적으로 새로운 경제 협정도 전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가스 가격을 추가로 할인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제 러시아인들이 중국산 닭고기를 더 많이 먹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체류를 연장하고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도로 건설을 위해 베이징에 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푸틴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이득을 보고 있고, 러시아는 다시 한번 서방을 위협하는 겁주기 용도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몇몇 측면은 여전히 우려됩니다. 이제 정리해보죠. 우리끼리 이야기해봅시다. 이번 회차에서는 시진핑과 푸틴을 다뤘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또한 영상 설명란에 피치뉴스 링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제 별도의 우크라이나어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꼭 방문해서 구독해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순수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도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베이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회담에서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혼돈 속의 힘과 평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접견한 이후였습니다. 시진핑은 악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미국을 겨냥한 은근한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진핑의 인용문입니다. 국제 정세는 혼란과 변화가 뒤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방적인 패권주의와 이기적인 흐름이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전면적인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할 점은 시진핑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따뜻하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푸틴과 시진핑은 다극화 세계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이 선언문에서 인상적인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힘의 접근, 패권주의, 블록 간 대립과 같은 부정적인 신식민주의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적이고 널리 인정된 규범들이 정기적으로 위반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관들은 효율성을 잃어가고 있고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갈 위험이 존재합니다. 국제적 환경과 세계 권력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세계를 단독으로 지배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대다수 국가는 새로운 국제관계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더 이상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선언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4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으며 전 세계가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용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위한 세계 개방성입니다. 두 번째,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입니다. 즉, 한 국가의 안보가 다른 국가의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진핑은 스스로의 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는 안보 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입니다. 민주화라고요? 러시아와 중국은 완전히 다른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계 문명화입니다. 민주화와 가치의 다양성. 선언문에서는 블록 간 대립과 군사동맹 확대를 규탄하고 인권을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크렘린이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선언문의 해당 조항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시진핑이 러시아를 서방에 맞서는 볼격대로 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과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냥 러시아인들을 이용해서 바로 그 선언문을 실현하려고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자기 손은 깨끗하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배를 공동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시진핑과 푸틴은 트럼프의 수십억 달러 규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 계획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크렘린의 인용문입니다. 양측은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가 전략적 안정성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원칙과 완전히 상충되며 이 원칙은 전략적 공격 무기와 전략적 방어 무기의 불가분의 연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크렘린의 가장 큰 꿈은 시베리아의 힘, 이 가스건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환심을 사기 위해서죠. 중국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예선에 중국에 대한 가스 가격 추가 인하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10년 넘게 가스관 가동을 시도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중국에 1000세제곱미터당 거의 224달러까지 가스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가격이 14달러 하락하고 가즈프롬의 다른 해외 고객들이 지불하는 것보다 34%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인을 푸틴이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그는 시진핑을 달래서 마침내 가스 프로젝트의 건설과 가동에 동의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5번째, 임기 중 25번째 블라디미르 푸틴의 중국 방문에도 러시아는 오랫동안 기다린 시베리아의 힘 2 가스관 건설 합의를 또 얻지 못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10년 넘게 시베리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을 연간 1000억 입방미터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 드미트리 피스코프가 독재자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후에 밝혔습니다. 푸틴은 베이징에 5명의 부총리, 8명의 장관, 그리고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의 대표들을 포함한 대규모 대표단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 중에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에 무한한 전망이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석유, 석탄, 가스를 끊임없이 수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협상 결과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무려 40개의 문서에 서명했지만 이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 후에 이 40개의 문서 중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문서들 중 어느 것도 시베리아의 힘2 가스건이나 석유, 가스 분야 협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럽 시장을 잃은 가즈프롬에게 절실히 필요한 새로운 가스건의 걸림돌은 바로 가스 가격입니다. 푸틴이 이미 중국인들에게 가격을 인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가격을 러시아 국내 가격에 가까울 정도로 더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는 국내 가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1000세제곱미터당 약 50달러입니다. 그리고 규모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가지 수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를 12배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푸틴에게도 이번 정상회담 이후 성과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러시아인들은 중국산 닭고기를 먹게 될 것입니다. 서명된 40개 문서 중 하나에는 러시아가 중국산 동물성 및 식물성 제품의 구매를 늘릴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저렴한 닭가슴살인데 중국에서는 닭의 이 부위를 식단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닭가슴살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부산물을 러시아에 대량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0개 문서 중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중국에 이어 중국인의 무비자 체류를 2027년까지 연장할 것이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라는 건
40개의 문서가 있지만 그중 일부는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서. 이게 바로 푸틴과 시진핑의 만남의 절정입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부총리 마라트 후스눌린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는 시진핑에게 카스피해를 따라 고속도로를 건설할 돈을 구걸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남아시아 국가들까지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인들에게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